이번 시간에는 스루커브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루커브 기능은 단면을 2개 이상 선택을 해서 솔리드 바디 혹은 시트 바디를 생성을 합니다. 이전에 배운 룰드라는 기능은 단면을 2개를 사용을 해서 솔리드 바디나 시트 바디를 생성을 했는데요. 이 스루커브 기능은 2개 이상인 단면을 선택을 해줌으로써 솔리드 바디나 시트 바디를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단면을 최대 150개까지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룰드와 스루커브의 차이점은요, 연속성을 줄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단면을 2개 이상으로 선택을 해서 형상을 만들었을 때 이 옆에 있는 면과 연속성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G0는 위치만 맞게 생성을 해주시는 거고요. G1은 탄젠트하게 기울기를 맞게 생성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G2까지는 사용을 많이 하진 않지만 G2는 조금 더 부드럽게 곡률을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루커브는 연속성 구속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 부분에 가보면 Normal to End Section이라고 옵션이 하나가 있는데요. 2개의 마지막 단면을 수직하게 생성을 해주는 방법이에요. 왼쪽 부분은 Normal to End Section을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고요. 오른쪽은 Normal to End Section을 사용을 해서 마지막 단면에 수직하게 형상이 생성이 되도록 세팅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클로즈인 V는 단면을 닫히게 만들어주는 형상인데요. 먼저 단면을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2번째 단면 선택해주고요. 3번째 단면, 4번째 단면을 선택을 했을 때 형상이 이렇게 열린 단면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클로즈인 V를 선택을 해주면 이 부분이 완전히 닫히는 형상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스루커브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단면을 선택을 할 때는 룰드 기능과 마찬가지로 화살표의 위치와 방향이 일치하여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2번째로는 이 앞에서 잠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단면을 커브나 포인트로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때 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와 마지막 섹션으로만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를 먼저 찍고요. 중간에 단면을 찍고 마지막에 포인트를 찍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마지막에서만 포인트를 지정을 할 수 있고요. 중간에 포인트를 사용을 할 수 없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얼라이먼트가 바이 포인트가 옵션일 경우에는 섹션 스트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해서 NX를 띄워서 스루커브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오픈을 해주시고요. 스루커브 언더바 1번이라는 파일을 오픈을 해주실게요. 서피스 탭에 가보면 스루커브 기능이 위치해 있고요. 리셋을 한번 눌러서 단면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루커브는 단면을 생성을 할 때는 화살표의 위치나 방향이 일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단면을 선택할 때 비슷한 위치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찍어 주셔야 됩니다. 이때 단면을 하나하나 추가할 때는 MB2를 눌러서 단면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MB2 단면 선택, MB2 단면 선택, 그리고 Shaded with Edge 타입으로 바꿔주시면 형상이 이렇게 단면을 따라서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이때 Output Surface 옵션에 보시면 Normal to End Section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 마지막 끝단이 수직하게 나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옵션을 끄게 되면은 형상이 곡률을 가지면서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차수를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세팅 부분에 가보시면 로프팅이라고 있고요. 디그리 부분에서 지금 3차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2차, 1차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이 차수가 변경이 되는데요. 1차와 2차, 3차, 4차, 5차까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까지는 곡률의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4차 이상부터는 곡률의 변화가 없죠. 이 말은 즉 라인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단면이 5개고요.
여기서 1을 뺀 나머지 4차 함수까지의 공률을 가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공률을 가질 때는 이 로프팅 부분의 디그리 부분을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1차로 단면을 생성하겠다고 하면 룰드라는 기능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사용을 해서 형상을 또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루커브로 한 번에 만들어 주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하겠죠. 그래서 스루커브는 단면이 2개 이상일 때 선택을 해주는 거고요. 섹션 리스트에 보면은 1번 단면, 2번 단면, 3번, 4번 단면, 5번 단면까지 선택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중간에 있는 단면을 삭제하고 싶으시면 해당 부분의 리스트를 펼쳐서 해당 부분에서 리무브를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하는 형태로 단면을 추가했다가 리무브했다가 또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파일을 오픈을 해서 스루커브 언더바 2번으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단면이 2개 이상일 때는 스루커브 기능으로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스루커브 기능으로 라인을 선택해주고 MB2를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 라인 MB2, 세 번째 단면 MB2, 네 번째 단면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프리저브 쉐이프가 꺼져 있기 때문에 모서리가 살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프리저브 쉐이프를 켜주시면 이렇게 형상의 모서리가 살아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단면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고요.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로 이 대칭으로 형상이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요. 이럴 때는 형상이 좀 꼬여질 수가 있는데요. 이때 파라미터 방식을 바이 포인트로 변경을 해주시면은 풀리는 형상으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요. 이 포인트의 위치를 변경을 해서 원하는 형상으로 또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OK를 해주면 형상이 생성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스루커브 기능 사용해 봤고요. 다시 한번 스루커브 언더바 3번이라는 파일을 열어 주실게요. 이번에는 단면을 선택하는데 스케치 단면이 아닌 이런 시트의 모서리와 단면과 모서리를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스루커브 기능으로 선택을 해서요. 모서리를 선택을 해줄게요. 커브 룰을 탄젠트 커브로 바꿔서 해당 커브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B2를 눌러서 중간에 있는 단면을 선택해 주시고요. 세 번째 눌러서 세 번째 단면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저브 쉐이프를 꺼주시고요. 얼라이먼트를 파라미터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컨티뉴티, 즉 연속성을 부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옆에 인접해 있는 면과 연속성을 주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섹션 부분에 G1으로 되어 있습니다. G1은 공률이 맞지 않고 이 위치에서만 만족하는 서피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때 나는 G1으로 바꾸겠다 해주시면 이 면을 선택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로 선택한 섹션과 컨티뉴티를 줄 면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2개의 면을 선택을 해줄 거고요. 마지막으로 선택한 섹션 G1으로 바꿔주시고요. 제가 첫 번째로 단면을 1, 2, 3으로 찍었습니다. 이때 인접해 있는 면이 이 3개 면으로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단면과 인접해 있는 면을 선택해 준 거고요. 마지막 단면과 인접해 있는 면을 찍어 주신 부분으로서 G1이라는 연속성을 구현을 해 주신 거예요. 내가 단면을 1번으로 찍었는지 이쪽을 1번으로 찍었는지 모르겠다 하시면 섹션 리스트를 펼쳐 보시면 섹션 1, 2, 3으로 주황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주황색 첫 번째 1번 단면으로 찍은 부분이 이쪽이 될 거고요. 세 번째 단면 찍은 부분이 이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 위치에서 좀 알아주실 수가 있고요. G2로 바꿔볼까요? G2로 바꿔주면 공률이 조금 더 부드럽게 연결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면을 기준으로 인접해 있는 면과 연속성을 줄 수 있는 컨티뉴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일을 바꿔서 수루커브 언더바 4번이라는 파일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단면이 4개이기 때문에 수루커브 기능으로 사용을 해볼 거고요. 수루커브 기능을 리셋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첫 번째 단면을 이쪽 단면을 선택을 할 건데요. 이쪽 단면에서 저는 이 가운데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이쪽 부분을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지금 동일한 스케치 평면에서 인퍼 커브로 선택이 됐기 때문에 에러가 뜨는 거고요. 다시 한번 리셋을 눌러서 커넥티드 커브로 변경을 시켜준 다음에 이쪽에 있는 커브만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살표가 안쪽으로 나타나는데요. 저는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바깥쪽으로 선택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Add New Section을 하기 위해서 MB2를 눌러 주실게요. 그리고 이 라인을 찍어 주시는데 화살표 방향이 바깥쪽으로 생성이 되게끔 선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B2를 눌러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 안쪽 라인에서 선택을 해 주셔야지만 바깥쪽으로 화살표가 나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MB2를 눌러서 다시 한번 라인을 선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형상을 닫히게 하려면요. 아웃풋 서피스 옵션 부분에 클로즈인 V를 선택을 해주시면 형상이 닫히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저브 쉐이프를 키게 돼도 원하는 형상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저는 이 첫 번째 단면을 다른 커브들과 위치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스루 커브 기능을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섹션 리스트를 첫 번째 단면으로 변경을 시켜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다른 부분은 화살표 방향이 이 라인에서 나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섹션만 이쪽 방향에서 나가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섹션을 이 오리진 커브로 변경을 시켜준 다음에 이 안쪽 커브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지정을 해주고서 OK를 해주면 완전히 닫힌 형상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옵션을 사용해서 단면을 닫히는 형상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이때 라인을 잘못 정의를 했을 때는 스페시파이 오리진 커브에서 다시 재정의를 해주시는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루 커브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